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캠핑장을 갔더니 버스가 되게 많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버스가 없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3대씩이나 되더라고요. 그것도 대형 버스도 있어요. 야, 대형 버스가 캠핑장에 들어왔어? 대단한걸? 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캠핑이나 이런 쪽에 눈을 딱 떠서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업자들도 버스 쪽은 구매를 하다 보면 거의 눈탱이가 반인 경우가 이쪽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자 어느 정도 선에서 버스를 구입할 수 있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버스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등록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버스 매매나 이런 쪽이 궁금하시면 헤이맨한테는 연락 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구입하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살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달쿠 다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자들도 개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힘줬다가는 목에 힘줬다가는 목 톡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헤이맨 무슨 일이야? 그러면 이 버스 업자한테 목이 부러졌어. 그렇구나.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은 게 버스 쪽인데 그래도 세상에는 나쁜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만 잘하면 굉장히 괜찮은 차를 살 수가 있고요. 가끔가다 그 국매나 캠코에 버스가 나오는데요. 그 버스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버스 업자뿐만 아니라 폐차 업자도 잘 안 건드리는 차량이에요. 왜냐? 관리가 안 돼 있는 차량은 아주 끝내줘요. 수리비가 거의 차 가격만큼 나올 수가 있어요. 딱 버스 보러 가서 이렇게 보고 겉에나 실내나 이렇게 봤을 때 딱 느낌이 관리가 됐구나 라고 하면 그 차량은 사셔도 돼요. 뭐 N만큼 사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워낙 CC가 크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웬만한 뭐 다 소화를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인하고 강한 놈이에요. 편하게 구입하셔서 뭐 이동식 사무실로 사용을 하시든 캠핑카로 사용을 하시든 요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도 주차장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제가 버스를 갖다 놓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주차 딱지를 한 100개 정도는 붙일 것 같습니다. 어느 계통이나 한 계통에 오래 있게 되다 보면은 별별 일을 다 해요. 뭐 버스도 사보고 땡크로리도 사보고 뭐 이삿짐 쓰는 사다리차도 사보고 굴삭기도 사보고 땡크로리도 사보고 이제 별걸 다 사봅니다. 그걸 사다가 한 번씩은 눈탱이를 팍 맞아서 한 500만 원도 비싸게 사보고 300만 원도 비싸게 사보고 서류가 없어서 나중에 뭐 환불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운 적도 있고 뭐 울 정도는 아니죠. 그냥 몇백만 원 손해 보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지방까지 가서 개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전문가인 선수로 거듭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냥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녀석을 가서 때릴 수도 없고 이런 일까지 겪어봐야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버스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파나마나 이쪽으로 제가 수출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 보냈어요. 조금 보냈고 정말 많이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다소 생소한 차량인 버스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영상 만들어 봤어요. 버스계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일을 해오신 분이시고 버스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긴 좀 꺼려 하시는데 약간 음성 변조를 통해서 전문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저요. 예, 안녕하세요. 잠깐 통화 좀 가능하세요? 궁금한 게 그 그랜버드 2008년이나 유니버스 2008년 요즘에 얼마나 해요? 금액이 대략? 지금 네. 바깥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면 팔리는 거? 우리가 뭐 사는 거 팔리는 거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천만 정도요? 원에 사는 거야. 1,000만 원에 사는 거고. 근데 차 종류에 따라 알다시피 틀리잖아. 선샤인, 뭐 파크웨이 예. 다. 그럼 근데 1,000만 원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옵션에 따라서 뭐 900이나 800짜리도 있겠네요. 옵션이 좀 낮은 것들은. 그랜버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도 있지. 필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 유니버스는 얼마나 해요, 요즘에? 유니버스도 한 1,000에서 1,100이면 사양 낮은 거 사. 1,100이면 사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따로 무슨 요건이 필요한가요? 구입하려면? 자가용은 상관없어. 자가용. 자가용은 상관없다? 이제 영업용 끝나고 자가용으로 내려놓는 것들은 그거는 상관없어. 이게 그러면 고속버스나 뭐 관광버스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고속버스가 나아요? 관광버스가 더 나아요? 버스는? 관광버스가 낫지. 관광버스가 낫다? 자가용으로 타려면? 고속버스는 다시 또 만들어야 돼. 안에 그
이렇게 차례도 좀 달고 이렇게 해야 아니 만약에 이거를 그냥 저거 캠핑카나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요. 상관이 없지. 뭐 아, 이거는 크게 상관없다? 어차피 관광버스나 고속버스가 영업용이잖아요. 이게 이게- 영업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9년에 플러스 1년에서 10년. 아, 그러면 지금 내년이 2020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2010년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10년짜리들이 나오지. 지금은 이제 예. 9년짜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예. 그 자가용으로는 이제 9년에 10년이니까 1년 더 써. 1년 11년까지는 쓸 수가 있어. 11년까지는 그렇게 쓰고 나서는 이제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출 아니면 자가용으로 돌려야 되고. 자가용으로 돌려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 그 기간 안에면 금액이 훨씬 더 비싸겠네요. 되게 저기 아직 끝나기 전까지는 비싸지. 10년 딱 넘는 시점에서 구입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용으로 살 때는 좀 팁이네요, 보니까. 그렇지.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면 그 1년간 운영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뭐 자동차세나 뭐 이런 것들. 자동차세는 얼마 안 들어. 거의 안 나와요, 자동차세는. 근데 이제 그게 등록하려면 아마 주차증이 있어야 될 거야. 주차. 차고지 증명. 차고 증명 이런 게 있어야 돼. 캠핑카로 개조하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죠? 다 요즘 그렇게 하잖아. 요즘 안 그래도 요번에 캠핑장에 갔더니 버스가 꽤 보이더라고요. 뭐 캠핑장도 그 큰 데도 아닌데 2대인가 3대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캠핑카 부흥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버스 구입을 많이 하는구나. 구입할 때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어디를 좀 봐줘야 되는지. 뉴 브랜버드 이런 건 차 괜찮아. 자, 2008년 이상 말하는 거죠? 엔진 미션만 봐주면 되지. 뭐 하부도 좀 봐야 되죠. 부식 잘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옛날 것처럼 부식이 많이 안 돼. 8년 이상 나온 거는. 어차피 도색을 할 거. 그 사람들 그냥 그 상태로는 안 끌고 다닐 거야. 도색을 할 거야. 나름대로. 도색할 때 밑에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건 좀 해주지. 수출로도 요즘 많이 나가나요? 뭐 미얀마나 파나마나. 잘 안 나가요? 중남미 분이 나가는 데 없어. 맨날 캄보디아 나가다가 지금 캄보디아를 끊겼어. 끊겼어요? 그럼 파나마밖에 없네요, 지금은. 저 도미니카, 도미니카, 파나마. 파나마. 그럼 많이 안 나가면은 이거 사서 캠핑카로 하나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겠네요. 세워둘 때만 있으면. 그죠? 그렇지. 왜? 누가 한대? 아니, 이거 하나 사서 그냥 뭐 캠핑카로도 쓰고 또 어디 대형 면허증 있어? 저 면허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조사장이 하려고? 네, 대한민국에 있는 면허부터 시작해서 뭐 100까지 다 있어요, 저는. 할 일 없어서 다 따놨어요. 캠핑카로 쓰기엔 좋네요. 혹시 이렇게 똑딱똑딱 해가지고 안에 내부 개조도 하고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버스가 굉장히 비싼 줄 알아요.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한테 지나가다가 그랜버드 보면서 야 저거 그냥 뉴 말고 구형 있잖아요. 2007년. 야 저거 500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구형은 지금 굉장히 싸죠. 뉴 말고 2007년. 구형은 싼데 예. 380이야 380. 3100cc. 3100c는 수출 많이 나가니까 그건 안 나와. 안 나오고 380이 좀 안 좋은가요? 더? 410보다? 힘이 좀 딸리다고 보여야지. 버스가 뭐 딸려봐요. 뭐 얼마나 딸리겠어요. 그리고 사람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마워요 사장님. 예? 예, 지금 들었다시피 생각보다 버스가 굉장히 싸요. 길 가다가 이렇게 봐서 기아나 현대 버스가 있다라고 하면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야, 저 버스 얼마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굉장히 비싸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쌉니다. 실제로 버스는 굉장히 비싸요. 1억이 넘습니다. 뭐 1억 5천, 거의 2억 가까이 가는 게 일반적인 버스고요. 지금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10년까지 줍니다. 10년에서 11년까지가 영업용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은 영업용으로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이런 차들이 뭐 차가 완전 개판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 영업용 차량들은 차 상태가 정말 좋아요. 왜 정말 좋냐면 이거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차가 고장나거나 속을 썩이면 중간에 가다가 사람 다 내려야 돼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그래서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버스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캠핑카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투자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실제로 2007년, 6년식 그랜버드 같은 경우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대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버스를 사러 가서 야, 버스는 차를 어떻게 보지? 사고를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버스는 딱히 사고 같은 걸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엔진이랑 미션을 봐요. 근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이 워낙 엔진이 크기 때문에 뭐 4000c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엔진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 차가 벌벌벌 떨어요. 그냥 운전석에 딱 앉아서 시동 걸고 악셀 몇 번 밟아보면 그냥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 차량 보는 것과 거의 진배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차 관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버스는 보링 한번 하면요. 이제 보링이 뭐냐면 엔진을 다 드러내서 작업을 하는 건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500에서 한 700까지 나오는 그런 사태가 생기거든요. 근데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폐차가 350인가 3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700 정도 산다라고 하면 몇 년 타다가 안 좋으면 그냥
폐차를 해도 이제 답이 나오는 게 버스예요. 어떻게 보면 캠핑 쪽으로도 굉장히 특화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설마 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몇 가지의 경우를 물어봤는데 차고지 증명 정도만 해놓고 매번 검사 때마다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제가 안 알아봤어요. 하지만 등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주차장에서 인허가해준 그 주차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 수도권 인근에 공터나 아니면 부모님 집이나 지인의 집 앞에 이런 데 평소에 세워놨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운행을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형 면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대형 면허 학원 다니면요, 일주일 정도면 거의 딴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 길면 뭐 2주, 3주까지 걸리는데 2, 3주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따신 거고 거의 신청만 하면 거의 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버스가 생각보다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무서워서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버스 캠핑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기아에서 생산된 버스 같은 경우는 그랜버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랜버드 같은 경우는 필드, 파크, 선샤인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몰고 다니기에는 그 어떤 걸 사든 뭐 거의 차이는 없고요. 엔진도 380마력과 410마력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버스를 원하게 되면 유니버스로 가시면 되고요. 유니버스 역시도 2007년이나 2008년, 뭐 2009년 10년 아직 안 나오겠네요. 그 정도 구입하시면 되고, 요건 이제 마력수가 380이랑 425마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현대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니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실제로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새 차가 한 1억 8천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 유니버스죠. 뭐 차량이 워낙 좋겠어요.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게 있고 그냥 코일 스프링이 있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시려면 이제 이쪽 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이쪽 사이트가 이제 마이버스라는 사이트예요. 마이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버스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통 대형 차들은 아직도 그들만의 리그예요. 예를 들면 울산의 돌고래, 강릉의 자갈치, 뭐 부산의 뭐 갈매기 아저씨 이런 것처럼 지역마다 그 버스를 전문적으로 대형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새끼 이렇게 딜러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버스를 사다 놓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한테 어떤 버스를 팔고자 하면 그 정보를 받아서 매물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 100만원, 200만원을 받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있어요. 이쪽이 조금 아직도 애매한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남의 버스 갖다가 막 팔고 뭐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그냥 골 때려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은 오른손에는 서류와 차량을 받고요. 왼손에는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맞교환을 해요. 둘이 만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오신 분 신분증까지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가능하면 차량 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직접 만나서 서류와 차량과 돈을 맞교환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보셔야 될 건 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버스 실내를 개조하거나 변형한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에 미리 질의응답을 충분히 함으로써 과연 어디까지 내가 만들 수 있느냐를 알아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손기술이 좀 된다라고 하면 에어 컴프레셔 하나랑 이 타카 하나랑 그리고 이제 합판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원하는 스타일로 전부 다 개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안에 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의자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당시에 미리 버스 업자한테 요 의자 좀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사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바닥면이 평바닥이 있고 이렇게 골바닥이 있습니다. 캠핑용으로 쓰기에는 평바닥을 쓰셔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파여져 있으면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옛날 나오는 버스들은 우리나라가 워낙 아연동 공간판을 정말 아끼다 보니까 부식이 겁나게 잘 됐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버스들은 부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엔진이나 미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차가 대형으로 갈수록요. 거의 하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1000cc, 1500cc, 뭐 2000cc 이런 애들이 맨날 최대한 자기 파워를 내가지고 막 다니니까 고장도 많고 막 자꾸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대형 버스들은 cc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별하게 뭐 큰 문제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스 잘 고르시면요 노래방 시설이 있어서 노래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캠핑 많이 하시고 또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미처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2008년 이상이 신형이에요. 그랜버드나 유니버스 전부 다. 그래서 가능하면 8년이나 9년식 버스를 구입하셔서 캠핑 용도나 아니면 이제 아내를 이렇게 사무 용도로 해서 좀 무빙 오피스 개념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주차인데 주차 문제는 본인이 좀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버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점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